안녕하세요. 하수아비TV의 서울농사꾼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창업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두 가지를 언급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은 작든 크든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보통 사업이 흘러가지 않는다 라는 점을 상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캐치하고 그 흐름에 빠르게 편승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의 캐시카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실증적인 예를 들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매장이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매장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원래 처음엔 레스토랑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매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매장에서 약 4번 정도의 실패를 겪었고요. 약 한 5번 정도의 성공을 다시 겪으면서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4번, 5번의 실패를 이 매장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실패를 디딤돌로 해서 흐름에 편승을 빨리빨리 하면서 다시 이 매장을 성공과도에 올려놓게 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이 매장을 인수할 때 생겼어요. 제가 그날은 이 매장을 인수하려고 여기를 보러 온 건 아니었고요. 이 근처에 그 시흥에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있어요. 그 아울렛에 이제 뭐 조그만 쇼핑을 좀 하러 갔다가 좀 일찍 끝난 거야.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매물로 나온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봅니다. 제가 그때 이제 바다가 보이는 카페를 막 부지를 찾고 있었거든요. 때마침 카페가 나와 있길래 전화를 해서 여기 혹시 그 바다가 좀 보이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바다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혹시 매물을 보실 거면 10분 안에 이쪽으로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매물을 보러 이제 이 현장에 이제 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SNS에서 꽤나 유명하시던 분이었어요. 막 그 재벌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있는 분 중 한 분이었는데, 매장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이 막 대기업 뭐 총수도 알고 어떤 관공서들도 많이 알고 하니까 매장을 인수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장이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한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제가 하니까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면 또 안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시는구나. 혹은 아, 이 사람이 이거는 진짜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를 저희가 좀 판단이 되는데, 이분은 제가 되게 판단이 잘 안 됐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던져봅니다. 아니, 사장님, 여기 매출이 지금 하루에 지금 뭐 10,000원, 18,000원 올라오는데, 아니, 그렇게 좋은 한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지금 매장을 이렇게 운영을 못 하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바빠서 뭐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죠. 뭐 자기는 바쁘고 뭐 본업이 있고, 아니 누군 본업 없나? 그래서 그런 얘기 던지면서 제가, 그렇게 이 매장을 매출을 올릴 자신이 있으시면 내가 이거 인수할 테니까 30%만 지분을 넣으세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약금 넣을게요. 라고 제가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보통은 이제 약간 말이 앞서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약간 뒤로 빠집니다. 발을 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을 싹 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감사합니다. 딱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보다 한 수 위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자기를 떠본다는 걸 안 거죠, 이 사람이. 어째 제가 거기서 감동을 해요. 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장황하게 드러났던 어떤 그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들이 진심이구나. 제가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매장을 둘러봐요. 매장을 둘러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 매장이 바다가 보일 만한 매장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사실 이거 아무리 봐도 근데 바다가 안 보이는데 어디서 바다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옥상에 올라가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2층을 저렇게 위아래를 뚫어놨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분도 따라오시더라고요. 헉헉대면서. 딱 봤는데 그때가 밤 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깜깜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자, 사장님, 저기가 바다고요. 저기 보이시는 게 오이도 배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아침에 오면 바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자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바다가 보이는 것 같은 거야, 이제. 저도 이제 막 동조를 했죠.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그리고 내일 아침 되면 탄로날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넣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가면서 제가 이 매장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을 이제 소집을 해요. 다음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매장 오늘 하나 계약을 했으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매장을 내가 이제 인수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이 매장을 더 키워서 회사에서 우리가 이 바지를 같이 하자. 뭐 이런 이제 상투적인 얘기를 하면서 매장에 대한 컨셉과 기획을 잡아요. 매장 이름이 불어로 푸른 바다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푸른 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매장 이름을 저희가 현장에서 짓고, 그 다음에 객단가가 높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제 현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이제 우리 점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네이버 지도에 보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바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넌 그렇게 뭘 모른다고? 가면 오이도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가서 보라고. 혼자 같이 딱 도착을 했죠. 같이 이제 옥상을 올라왔는데 바다가 없는 거야. 바다는 뭐 갯벌도 하나 안 보이고 논밭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났죠. 이미 이름은 푸른 바다로 졌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앉아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설픈 사기를 당했지? 야, 내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래요. 하늘이 어떤 시련을 줄 때는, 불편감을 나한테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제 자기 위로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죠. 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사기를 당했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빨리 도장을 찍지도 않았을 거고, 계속 내가 바다가 보인다는 부지를 찾아다니다가 뭐 시간이 가고 저희도 또 회사가 바쁘고 하다 보면 제가 자꾸 잊어버리고 뭐 딜레이가 됐겠지. 내가 그럼 이렇게 매장에 도전을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제가 결론이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도착했을 때 제가 화도 하나도 안 냈어요. 그냥 왜 그러셨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장 인수를 결정을 지었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주변이 다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 매장 말고는 이렇게 대형 매장이 들어올 만한 부지가, 허가가 나는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리 잡고 홍보 잘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승부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장 결국 인수를 합니다. 여기가 한 8년 정도가 망해있던 매장이에요. 그 전에 계시던 분이 10,000원, 18,000원 팔던 매장이고 계속 망해왔던 매장인데, 저희가 인수하고 컨셉을 잡고 뭐 시도를 하면서 다행히 뭐 타이밍과 운이 좀 따라주면서 매장 오픈한 첫 달에 약 한 1억 3천 정도의 매출을 찍으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서는 좀 성공의 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면서 이 매장이 꽤나 유명세를 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매장에서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선택지였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부당한 일을 당한 처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만 늘어놓았으면 제가 지금 이 매장에서 이렇게 촬영할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선택과 어떤 생각의 차이가, 어떤 그 벌어진 에피소드를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가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매장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매출이 뭐 첫 달 1억 3천 하면서 점점점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 나쁘지 않은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상하수도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물을 끌어올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 일대가 염전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물을 많이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소금기가 조금씩 딸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지하수가 고갈됐어요. 뭐 지하수를 다시 파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수 한 번 파는데 한 500에서 뭐 700 정도 든대요. 불러서 상담을 했는데 이게 꽝이 있어. 한 번 파가지고 거기 물이 없으면 다시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돈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팔 때마다 돈을 계속 내야 된대요. 5, 600을 계속. 중요한 거는 이 일대가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개발 제한 구역이라 저희 땅이 아닌 부분은 지하수도 함부로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했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랍스타나 스테이크나 뭐 이런 고가의 음식을 파는 매장이었어요. 플래터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고가의 음식을 파는 매장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싹 접습니다. 왜? 이게 랍스터나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많이 올라가면 6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물을 사다 쓰기 시작하니까 원가가 거의 뭐 소매가까지 치솟는 거예요. 물을 음식 자체에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야채를 씻고 그릇들을 씻고 물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더라고요. 결국 포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는 그래서 물을 전량 사다 쓰고 있어요. 물탱크 2개 보이시죠? 이 물탱크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매번 물차로 물을 사다 쓰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쓰시는 변기에 내리는 물도 다 돈 주고 산 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스토랑을 포기를 하죠.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또 고민을 해요. 왜 하늘이 이런 시련을 줬지? 내가 뭔가 교만했나?